자, 얘들아, 시 한 편 우리 읽어보면서 갑시다. 5월의 햇살이라는 시야. 원래는 이게 가수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 아주 옛날 노래야. 한 20년 됐을 거야. 그래서 들려주면 너희가 선생님의 나이를 너무나 정확하게 추정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들려줄 거야. 근데 되게 의미가 있어. 무슨 시 내용인지 한번 잘 살펴보자. 어디선가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보이는 건 쓸쓸한 거리, 불어오는 바람뿐인데 바람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쓸어올리며 가던 걸음 멈추어서서 또 뒤를 돌아다보네. 이 시를 볼 때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끊어. 시도 꼭 끊어야 돼. 시에서도 단락이 있고 얘네들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시를 너희들이 자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내신에서처럼 자꾸 외우려고 그러고 외우다 보면 뭐냐면 암기된 시는 익숙한데 처음 보는 시는 너무나 낯설어져. 맞지? 너희 시 읽어본 적 있어? 라고 하잖아. 정말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 너희 시 읽어본 적 있어? 네, 있어요. 뭐? 진달래꽃이요. 님의 침묵이요. 그 다음에 뭐지? 그 윤동주의 나그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 아니, 진짜 시 읽어본 적 있냐고. 그게 진짜 시지 그럼 가짜 시예요? 그럼 내가 하나 바꿔볼게. 내신 시 말고 진짜 시 읽어본 적 있냐고.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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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교수님,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민망하죠. 왜 우리 살면서 시도 안 읽어봐? 너무 세상이 척박하지 않아? 세상엔 너희들이 모르게 진짜 아름다운 시들이 되게 많이 있어. 선생님은 시도 원래 윤동주 선생님의 별에 는 밤을 다 외우고 있던 사람이야.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고 저 끝에까지 다 외웠어.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열심히 와인을 마시다 보니까 간이 안 좋아졌는지 까먹었어. 근데 일부씩은 좀 기억하고 있어. 근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시 문구가 하나 있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 한강 시인도, 한강 선생님도 소설 쓰기 전에 뭐 소년이 온다 이런 거 쓰기 전에 한강 선생님의 시집이 있어. 나 집에 가면 있다니까. 나 김동규 선생님 시집 다 있다. 생긴 거 보면 전혀 그렇게 안 생겼지. 그냥 어디 가서 소맥 먹어야 될 아저씨처럼 생겼지. 그런데 선생님 시를 되게 좋아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이생진 시인이라는 시인을 되게 좋아해. 이분은 보성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시를 쓰신 거야. 되게 특이해. 대한민국의 섬에 1000몇백 개를 다 돌아다니셨대. 대단해. 이분의 시집 중에 되게 멋있는 시집이 있어. 그리운 밤, 너희들도 혹시 교보문고 가서 보면 사봐. 그런 거 아마 10,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사서 보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선생님이 그랬잖아, 첫 수업에. 단순히 수능국어 점수만이 아니라 그 위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시집이 있어. 시집 이름이 그리운 바다 성산포야. 이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인 것 같아. 그 친구가 가난함 삶 속에서 고독하게 죽은 것 같아. 제주도 출신인가 봐. 그러니까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고 했겠지? 그 친구를 제주도를 가서 기리면서 이 시집을 쓴 거야, 한 권으로. 그래서 시가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정말 고독이 묻어나는 이런 게 있는데 너희는 아직 가끔 고독하다, 가끔 제자들 중에 선생님 저 너무 고독해요. 진짜 뒤통수 한 대 갈겨버리고 싶거든. 이 고독이란 건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이 시에 뭐라고 나오냐면 해삼 한 토막에 소주 2잔. 이 죽일 놈의 고독은 가시지 않고 나는 등대 밑에서 혼자 코를 골았다 라는 말이 있어. 이게 뭐야? 친구가 죽었어. 그 친구와 같이 기리던 포장마차가 있었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걔랑 같이 할 수가 없어. 너무나 고독해 보고 싶어 그 친구. 선생님도 내 친구 중에 한두 명은 혹시나 나보다 빨리 죽으면 울 것 같아. 장례식 3일 내내 그 아들보다 내가 더 울고 있을 것 같아. 그런 친구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한 말 있지. 절대 나보다 먼저 죽지 마. 죽으면 너 납골을 내가 훔쳐서 나중에 나랑 같이 묻어버릴 거야 했더니 애들이 건강관리를 하고 있어 요즘. 근데 봐봐 친구가 없어. 그래서 같이 소주를 먹고 이랬는데 친구가 없어.
해삼 한 토막에 소주 2잔 먹어보는 거야. 이 친구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너무나 그립고 고독해.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했던 옆에 등대에서 나는 어때? 혼자 술에 취해 앉아있는데 이 고독은 가시지 않고 나는 등대 밑에서 졸고 코만 골고 있는 거야. 이 장면이 느껴져? 잘 안 느껴질 거야. 이런 장면 선생님 해봤어. 동해바다 가서. 진짜 해삼 한 토막에 소주 2잔 먹고 이모 돈 계산할 테니까 잠깐 치우지 마요. 이러고 등대 옆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등대에 기대서 앉아서 코도 골아봤어. 다 느껴지진 않아. 근데 무슨 말인지는 좀 알 것 같아. 시는 정말 아름다운 문학이야. 사실 너희들이 살면서 니네 평생에 좋은 시를 본다 그러면 그날 그렇게 행복할 거야. 이게 사실은 노래에서도 나와. 노래 중에 참 좋은 노래들 많이 있거든. 이게 바로 노래였어. 5월 햇살이란. 근데 봐보자. 어디선가 자 여기 무슨 느낌이 들어? 우선 시는 가장 시에서 중요한 건 이 시가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걸 따져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왜 썼을까요? 왜? 도대체 이 시를 왜 썼을까요? 좀 이따 문제 풀면서도 보게 될 거야. 항상 시를 읽으면서 도대체 왜 썼을까? 그럼 왜 썼을까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육가원칙 비슷한 걸 해보면 돼. 누가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쭉쭉쭉 어떻게 왜? 가는 거야. 여기서는 5월 햇살이야. 어디선가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보이는 건 쓸쓸한 거리, 불어오는 바람뿐이야. 장소는 어디야? 간단해. 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거리야. 그 다음에 나 있지. 등장인물이. 그 다음 귀신 있지. 에? 어디선가 날 부르는 목소리 돌아보면 있어 없어? 없잖아. 귀신이잖아. 안 믿네. 바람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쓸어올리며 선생님 해봤자 머리카락 쓸어올릴 것도 없어. 근데 앞에 우리 친구들 머리카락 쓸어올릴 거 좀 있지. 쓸어올리며 가던 걸음 멈춰서서 또 뒤를 돌아다봐. 이거 무슨 상황이야? 찝찝한 상황이지. 신날 가고 있었어. 야! 근데 갑자기 뒤에서 재열아! 이런 거 같아. 재열아! 불러. 뿅! 없어. 뿅! 뭐야 이 새끼. 근데 어때? 존내 찝찝하지. 무섭지. 공포야 지금. 공포신가? 어두운 밤. 시에서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키워드가 나와. 키워드는 제목하고도 연결이 있어. 자, 보자. 어두운 밤 함께하던 젊은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 가고 아침이 올 때까지 노래하자던 내 친구 어디로 갔나 이랬어. 여긴 무슨 상황이야? 갑자기 노래를 하지. 친구랑. 밤에 노래하지. 이 새끼 노래방 가자는 건가? 어두운 밤 함께하던 젊은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 가고 아침이 올 때까지 노래하자던 내 친구 어디로 갔나? 이 밑에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잘려서 안 나왔어. 너희들 글 봐봐. 머물다 간 순간들, 남겨진 너의 그 목소리, 5월의 햇살 가득한 날 우리 마음 따스하리라고 말했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왜 5월의 햇살 가득한 날 우리 마음 따스해? 뭔 목소리가 아침이 오고 그래? 근데 누가 왜 불러? 혹시 이 시를 눈치챈 사람. 눈치는 이거야. 5월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진짜 큰일이 한 번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니 얘들아? 어린이날 이러지 마. 뭐가 있었냐면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5.18이라는 생각을 하고 읽어보자. (1980년 5월 18일) 민주항쟁으로 전라도 광주에서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내 친구가 거기서 총을 맞아 죽었어. 그로부터 민주화는 되고 우리나라 시간이 많이 지났어.
15년, 20년쯤 지나 우리가 성인이 됐어. 친구들끼리 어느 5월날 모여가지고 같이 술을 한잔 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 뭐 예를 들면 A란 친구 그 새끼가 살아만 있었다면 걔가 진짜 그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살아만 있었다면 내가 안 보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언제 친구 무덤 한번 가자 이러고 헤어지고 오는 어느 밤이야. 집에 돌아오고 있어. 어디선가 A가 나를 불러. 그거 같아. 그래서 걔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뒤돌아본 거야. 근데 보이는 건 쓸쓸한 거리 불어오는 바람뿐인데 어때? 있어 없어? 없어. 바람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쓸어올리면서 근데 어때? 자꾸 생각이 나. 가던 걸음 멈춰서서 어때? 자꾸 나는 A가 생각이 나. A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어두운 밤 이게 힌트였어. 뭐니 얘들아? 군사정권이야. 함께하던 젊은 소리 뭐야? 우리들의 그 젊었던 민주화를 위한 목소리였어. 허공에 흩어졌어. 흩어져가고 뭐야? 총 맞아 죽었다고. 아침이 올 때까지가 뭐니 얘들아? 민주화가 올 때까지 노래하자던 내 친구 어디 갔어? 하늘나라로 갔어. 그런데 시의 끝에 보면 머물다 간 순간들, 남겨진 너의 그 목소리. 이 순간들은 이제 다 머물다 간 순간이 된 거야. 얘 목소리 남겨져 있어? 안 남겨져 있어? 남겨진 뭐의 그 목소리가 뭘 이루었니 얘들아? 민주화를 이루어진 거야. 남겨진 너의 그 목소리, 그러니까라고 써놔. 그러니까 5월의 햇살 앞에다 그러니까 너희 덕분에 5월의 햇살 가득한 지금 너희 덕분에 우리 마음 따스하다는 거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야. 너희가 현재 지금 대치동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을 꿈꾸면서 할 수 있었던 거 있잖아.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30년, 40년 전에 수많은 형들과 누나들이 총 맞아가면서 고등학생들이 이때였어. 대학생들이 이때였어. 총이 안 무서운 거야. 니네 지금 내가 여기서 총 들고 있어봐. 졸겠니? 무섭겠지.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어때? 이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그 진정성이란 거야. 뭐가 진정하다고 했냐면 내가 죽더라도 내 후배들만큼은 이런 세상에 안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인 거야. 너희 그럴 수 있니? 나도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자신 못해. 근데 5월 달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따뜻한 5월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시가 바로 이 시야. 감동적이지? 바로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시를 수능에서 시를 풀 때는 자, 얘들아 넘겨보자. 뒤쪽으로 넘겨봐. 몇 쪽으로 가냐면 22번에서 26번. 이거를 암기라고 생각하고 님의 부재 여기 뻔하지 않냐? 허공에 흩어져가고 여기 뻔해. 내신에서 님의 부재 이지랄 했을 것 같아. 꼴배기 싫지 않아? 자꾸 야 수능에 님의 부재가 나오니?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수능 지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자, 제일 먼저 얘들아 힌트를 줄게. 시는 지금 3개가 나와. 2개가 나와. 박목월의 경사와 이수익의 달빛체질, 그 다음에 수필 하나인 용원사기가 나오고 이래. 문학을 풀 때는 문학 작품의 먼저 제목을 봐. 그 다음에 뭘 보냐면 26번을 봐. 26번 보자. 선생님, 문학 작품을 통해 선생님 주워줄게.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화자의 인식이 밑줄 그어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화자의 인식이야. 맞지? 두 번째, 다에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가는 뭐야? 인생의 황혼기에 경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봐. 경사 어때? 기울어진 도로를 얘기하겠지. 이거 아니다. 알았지? 그 다음 다에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해서 뭘 얘기하나 봐. 그럼 조금 방향은 알겠지.
그 다음 24번 보자. 시는 보조관념과 이렇게 쭉 봤는데 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놨어. 자 이렇게 사실은 26번 같은 글을 보기를 먼저 꼭 읽고 풀어야 돼. 문학은. 그래야지 도움이 돼.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 시작!
자, 천천히 생각해. 오늘 첫 수업이고 하니까 달달한 망고 주스를 마시면서 맛있지? 이런 아이템이 있는지 몰랐지? 세상에 맛있는 게 많단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꼭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녀. 그것만 해도 죽기에 다 못 먹는다. 선생님도 뉴욕 맨하탄이 너무 가고 싶거든. 내가 좋아하는 맛집들이 있어서 비행기 타기도 싫고 너무 힘들어. 자, 읽어봅시다. 박목월의 경사였고 아까 전에 경사. 경사라는 글자만 봤을 때는 사실은 뭐야? 뭐 셀러브레이트 하는 건가? 하는 건데 아니면 뭐지? 슬롭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선 분명히 아까 전에 26번에서 보면은 뭐라 나와 있어서 가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화자의 인식이라 그랬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참고해서 유자나게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라고 했어. 뭘까? 그냥 나무 이야기 하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진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이렇게 나왔어. 이쯤 읽었잖아 얘들아.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냐면 세상의 시는 딱 두 가지로 나눠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시는 현재 여기까지 읽어보면 어때 얘들아? 플러스 쪽이겠지. 밝은 얘기를 하는구나.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로운 수평의 거리감. 또 이런 얘기를 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유자낙새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뿐한 나의 신발. 똑같은 말은 해놓고 이번엔 가뿐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요 라고 했어. 기운다는 말 때문에 경사는 뭐야? 슬로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지. 이 시 선생님은 지금 뭘 느꼈어요? 모르겠는데? 너가 어떻게 알아? 이게 바로 비문학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나중에 너희들이 실력이 많이 올라가잖아.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똑같은 글이란 걸 알게 될 거야. 시는 특별한 글이 아니야. 시는 좀 압축해 놓은 거고 소설은 그것을 등장인물을 만들어 놓은 거고 비문학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거다 라고 생각해 놓으면 돼.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뭐야? 라고 한다 그러면 몰라. 뭐 바다 이야기하고 나무 이야기하고 뭐 했는데 뭐 좋은가 봐. 이 정도로 넘어가도 돼. 왜냐? 선생님이 다 파악할 필요는 없다 그랬지. 자, 그 다음 또 내려가 봅시다. 이수익의 달빛 체질. 이 시 좀 좋더라. 읽는데. 근데 너희들한테 미리 말하는데 시나 소설을 읽을 때 감정을 이입시키지 마. 어느 정도는 T로 풀어야 된다. 예전에 한 모의고사에서 애들이 모의고사 풀다가 우는 거야. 겁내 슬픈 소설에 한 대목을 넣어놔가지고 애들이 풀다가 울었어. 사실 선생님도 어젯밤에 퇴근하고 앉아가지고 TV를 켰는데 국가대표라는 영화 있잖아. 그 영화 마지막에 나가노 올림픽에서 그 남자가 그 안개 낀 데서 타라고 해가지고 그 다리 부러진 장면에 나중에 해가지고 그 동생이 뛰다가 자빠지고 하면서 메달 딸 뻔했던 이야기 보면서 또 국뽕으로 살짝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선 대학 가고 하는 거야. 내가 가장 멋있는 남자는 뭐라 그러냐면 축구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26년에 작년에 수능을 잘 보고 26년 북미 월드컵을 직접 구경 가는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이겠지. 진출하려나 모르겠다. 자,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내 조상이 나왔어 이번에. 그리고 달의 숭배자였대. 시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네. 아까 전보단. 어때? 우리 집 계보는 뭐래? 태양 아니야. 달이야. 좀 조용한 사람인가 봐. 나하고는 좀 반대인가 봐.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먼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 시가 되게 이쁘네.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에
일 뿐이었다. 낮이란 건 이런 거였대. 일생이 달의 자장 속에 갇히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나는 그 DNA를 갖고 왔나 봐.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왠지 가슴이 멍해져서 끝없는 야행의 길을 더듬고 싶은 나는 어때? 달빛이 너무 좋은가 봐. 아,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보이지 않는 인력이 바닷물을 끌듯이. 오, 이 시는 조금 아까 전에 가시보단 쉬웠어. 왜 쉬웠니? 좀 직설적으로 나는 달이 좋아. 우리 조상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달이 좋아. 얘들아 그냥 밑줄 긋은 거야. 자세하게 뭐 필기하려고 하지 마. 자, 그랬어. 그 다음 이제 용언사기를 한번 읽어보자. 용언사기. 이 약간 좀 늙은 수필이 사람 열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하나 보다 보면 모의고사 중에 진짜 개열받게 하는 수필이 하나 나올 거야. 경향이 좀 수필 중에 좋은 거 많거든. 근데 자꾸 약간 조선시대 같은 느낌의 수필들을 읽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적응이 잘 안 돼. 니네 수능 낼 때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이문구 작가님 계시거든. 소설가. 이문구 작가의 소설을 내면 니네 작살난다. 진짜 전라도 사투리 써버려. 웜에 그런 단께 아따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글을 읽을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야. 방언을 너무 심하게 써버리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자. 천지 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이다.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교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또한 없지 아니하다.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는 표정이 드러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이 작은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은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은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물에는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체하며 어떠한지 달린 것뿐이다. 여기까지 또 끊어야 되겠지. 얘도 끊기지. 혼자 씨부렁씨부렁 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상사사앙은 악몽의 아래 자리 잡고 양몽의 아래 자리 잡고 산다. 글자가 좀 깨져서 얘들아 쓰면 이상하게 읽을 수 있어. 집터가 몇 이랑도 되지 않고 띠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경우이다. 그래도 사양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을 용연사라고 명명하였다. 그 집이 제비둥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이다. 사양은 언젠가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말해주었다 라고 합니다. 뭘 말해주었나? 군의 집은 정말 작네. 하지만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니 군이 어떻게 여기냐에 달렸을 뿐인데 저 집이 이미 군을 수용하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군의 처와 자식을 수용하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종남산 일대의 아침 저녁 푸르른 산빛을 보내오네.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맞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모두 외면하는 것이지 내면이 아니라네. 군은 독수한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보게. 군에게 몸을 주체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마음의 자리는 사방 한치일 뿐이니 비록 지극히 작은 사물이라 말해도 될 것이네. 하지만 한량도 없고 방향도 없는 마음으로서의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긴 것은 병졸로 삼아 제대로 기르면 천지에 가득한 것이 된다네. 그래서 소자는 배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아주 국으로 배를 불리고 나서 흉중의 기를 토해 내니 우주에 가득하더라고 하였지. 하면서 이 부분 좀 이해되니? 이해돼? 내 마음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세상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안락한 오두막 하나가 천지 사이에 커다란 구역을 낸다는 걸 누가 알겠는가?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의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 사이에 아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집은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없을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나의 주제는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거 어디 이야기 나와 있었니? 26번에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었어. 자, 그런데 사실 시도
너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를 읽었을 때 비문학보다 이해가 더 안 돼.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걸 또 보여줄게. 자, 보자. 22번. 답은 4번이야.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사실은 요거를 먼저 풀면서 가는 게 맞겠지. 요것도 한번. 아니면은 2번에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22번, 23번에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러면은 맞은 게 4개고 틀린 게 하나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를 올려줄 수 있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 자, 보자. 22번의 답은 왜 4번일까? 자, 1번.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어. 단어식이 뭘 걸어야 될까, 얘가? 화자의 바라는 화자의 의지 부각. 화자의 의지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쉬워지지, 얘들아. 화자의 의지 없지. 여기 무슨 의지가 있어? 내가 지구를 기울여 버리겠다 막 이런 의지가 있어? 없잖아. 거기가 틀린 거였지. 여기 의지가. 2번.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무슨 단어를 시비 걸어야 될까? 그렇지, 말하면 돼? 그렇지, 변화. 변화가 됐니? 유지지, 오히려. 유지하고 있잖아. 자, 3번. 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글쓴이가 주목한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 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글쓴이가 주목한 세태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뭐가 잘못됐지? 말해. 그래, 냉소적 태도. 여기서 끝에 보면 냉소적 태도가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쪽으로 좀 좋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해되겠지? 냉소적 태도가 틀렸지. 4번. 가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통사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문장 구조. 어때? 문장 구조가 반복돼 있지. 자, 반복하여. 자, 얘들아, 여기서 방금 이 말이 나왔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내가 원래 이 경광등 가지고 너희 괴롭히면서 수업하려고 그랬거든. 너희가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좀 이따 하려고. 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 반복은 한 번이라도 반복되잖아. 그러면 반복한 거야. 반복이 몇 번이나 돼야지 반복이에요?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을 거야. 한 번만 나와도 반복이야. 그럼 뭐가 반복이었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읽어줬지. 뭐라고 했니? 유자낙서에 유자가 열리고 유자낙서에 유자가 열리고. 어때? 첫 번째랑 네 번째가 똑같은 말이 반복됐지. 유사한 통사 구조 있지. 거기에서 반복하여 됐고,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동일한 시어 뭐야? 얘들아? 동일한 시어? 달빛. 달빛이란 동일한 시어 반복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때? 자, 여기에서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있어. 주제의식을 시에 자주 나온 말이거든. 주제의식 부각이란 말이 나와. 시에다가 얘들아 간단해. 뭔 짓만 해놔도 주제의식 부각이야. 그러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 욕을 써놨다, 감탄사를 해놨다, 밑줄을 그어놨다, 따옴표를 써놨다, 다 뭐야? 얘들아? 주제의식 부각이야. 반복 주제의식 부각이야. 유사한 통사구조 이제 배워가는 거야. 주제의식 부각이야. 알겠지? 그래서 주제의식 부각은 사실 시비 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를 잘 눈여겨봐봐. 주제의식 부각. 여기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얘들아, 나중에 혹시 모의고사나 수능 찍으려고 할 때 고난도 문제일수록 4번 아니면 5번으로 찍어라. 진짜로 부탁이야. 왠 줄 알아? 사람 심리가 뒤에 박아놨어. 니네 못 찾게 하려고.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으로 찍는 게 좀 나아. 알겠지? 내가 한 문제 더 맞추겠다 지금. 자, 그리고 5번. 가나 다는 모두 감탄사로 활용할 이런 거 나오잖아. 해모표나. 얘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문제 나오면. 자, 한번 해보자. 가, 감탄사 찾아봐. 어디 있어? 그렇지. 오오 기우는 색이요. 나 감탄사 찾아봐.
아, 그치. 있지. 다 감탄사 찾아봐. 바로 욕 나오지. 신발이라고 욕 나오지. 개나리 신발이라고 욕 나오지. 이해되겠지? 이래서 이런 거는 좀 놓고 4번 놓고 나중에 찾아봐야 돼. 이래야 또 10초를 아낄 수 있어. 알았지? 이런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수지야. 알겠지? 자, 23번.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3번입니다, 답은. 유견을 통해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한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 모체 태반에 떠올리는 행위를 해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해놨어. 여기에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었어. 참 이거랑 안 어울린 단어야. 뭐니? 아쉬움. 자,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6년에 보자, 얘들아. 아,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 아쉬움이 있니? 끌고 있는 거잖아. 멀리 있는 얘가 달이. 야, 너네 달 혹시 저기 있어서 아쉽니? 혹시? 니네? 태양 저기 있어서. 야, 태양 가까이 오면 뒤진다, 니네. 진짜로 화성된다, 우리. 적당한 거리에 있는 거야. 근데 뭐야? 쟤를 인력처럼 끈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에서는 아쉬움이란 건 드러나지 않지. 시를 나중에 비교할 때 얘들아, 내가 그랬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서 아쉬움은 마이너스 쪽이야. 근데 이 시도 플러스 쪽이거든. 그러면 이런 용어들이 등장할 때 시비를 걸어봐. 너 연마하고 시비 잘 걸잖아. 왜 다들 밑을 쳐다보는 척해? 시비 잘 걸잖아. 너네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겁내 시비 걸고 싸우거든. 시비 걸 때 뭐라고 시비 거는 줄 알아? 문장 시비 안 걸어. 단어 시비 걸어. 나 예뻐 안 예뻐 이러잖아. 정답은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 돼. 시비는 뭐야? 예뻐 시비 건 거지. 안 예뻐 이거잖아. 맞잖아. 나 오늘 뭐 먹을래? 이러면 뭐야? 너가 알아서 결정해. 무슨 뜻이야? 알아서 결정이란 거야. 뭘 알아야 돼? 내 마음을 알아서 결정하란 얘기야. 이해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단어 시비야. 근데 여기서 아쉬움이라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이 시에 아쉬움이 등장한다? 볼 수 없겠지.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 나머지는 1, 2, 4, 5는 봐봐. 이연과 사연을 통해 1년의 화자가 자신의 조상의 달의 숭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를 어때? 이연과 사연. 그리고 자꾸 뛰어놀았고 달의 자장 속에 갇혀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아, 이거는 시를 보면서 시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하고 제발 부탁인데 복습할 때 느껴와. 4번이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는 아쉬움에 초점 맞춰서 틀렸다는 것도 알아오지만 1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출제자랑 경향을 맞춰봐. 마음을 조금 비슷하게 레벨을 올려보는 거야.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자, 2번 보자. 사연을 통해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의 속성은 일생 동안 내 조상이 원했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어때? 니네도 달빛처럼 살아라. 이런, 어때? 그 느낌이야. 내 조상이 원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내 몸 안에 피가 돌고 있어. 조상하고 같아.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 4번, 5번은 본인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4번 보자. 자, 24번에서는 되게 중요한 할 얘기를 하나 해줄게. 자, 여기 보자.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는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데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할 수 있다. 시에서의 형상화는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맑은 속성을 가진 대상은 긍정적으로,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부정적으로 여긴 것처럼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은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기반돼 개성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왜냐면 이것도 이해하는데 또 시간 들어. 그럼 그냥 뭐 구분 짓고 있나 보다 하고 무조건 이렇게 추상적인 뭔가 개념을 얘기해 주잖아. 문제로 넘어가. 이게 되게 중요한 요령인데 추상적인 보기에서 어느 설명을 했잖아. 그러면 이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선지를 1, 2, 3, 4, 5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면 보기에서 설명해 놓은 것을 1번 읽어보면서 아, 저게 저 말인가? 2번 읽어보면서 3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느낌이 와.
보여줄게. 가에서는 젊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젖은 구두를 무거움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지어. 자, 보자. 가시에서 얘들아 봐봐. 가시에서 뭐라 그래? 젊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젖은 구두. 여기 어디 가로 열고 있었지.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그래서 어때? 기름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로운 경사감. 이러면 이제 시를 조금 더 알게 돼. 얘 지금 신발 신고 있어? 맨발이야? 맨발이지. 근데 그 신발이 뭐였니 얘들아? 무거운 신발이었지. 젖은 신발이었지. 근데 그 젖은 신발이 뭐였니 이제? 청년이었지. 젊음이었지. 맞잖아. 거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를 다시 뭐라고 봐? 젊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젖은 구두의 무거움이라는 유사성 연결지어. 과거가 힘겨웠다. 그래. 자, 앉는 거야. 이때 순간 판단해야 돼. 앉는 거를 풀고 있어. 옳은 게 아니야. 옳은 거면 따져야 돼. 앉는 거야. 그럼 용서를 해주는 분위기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두 번째, 가에서는 시야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잔잔한 모습을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지어 화자의 평온한 내용. 어때? 자, 시야가 열린다. 어때?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이 신비로운 수평감 이랬어. 그 다음에 잔잔한 모습. 어때? 잔잔한 세계. 어때? 이거는 평화롭다는 유사성을 표현해서 평온한 마음. 그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도 감이 안 와. 솔직히 지금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번 아니고 2번은 아니고요. 1번 맞네요. 2번 맞네요. 이렇게 얘기 못해. 가다 보면 알게 돼. 3번 가자. 근데 함정이 하나가 나와. 이제 어려워. 나에서 태양 체질이 뜨겁다는 것과 달빛 체질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하다는 것과 연관지어 표현하는 것을 계속 문장이 반복되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 자, 태양 체질과 달빛 체질로 해가지고 연관지어 표현한 것은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겠고. 혹시 이 느낌 드니? 1번은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2번도 보고 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1번보다 2번이 조금 더 쉬웠어. 근데 3번은 보고 나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뭐여야 되냐면, 뭔 소리야? 사실 이렇게 가야 돼. 뭔 소리야? 그러면 3번은 놔둬야 돼. 너희가 여기서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3번에서 자꾸 시간을 끌어버려. 또 읽고 또 읽고. 솔직히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버린다니까. 이런 게 바로 조심해야 될 거야. 자, 그러고 가보자 얘들아. 4번 가보자. 4번. 가에서 해가 저물 때의 심리를 설레는 구름과 나에서 밤에 느낀 심리를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상황과 연관지어 표현한 것은 모두 화자의 개성적 인식. 갑자기 4번은 난이도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내가 말하는 거 승찬아 이해되니? 내가 말하는 느낌 알겠지? 1번, 2번은 괜찮은데 3번은 갑자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4번 알겠어. 그럼 이건 뭐니? 이쯤에서 느낌이 바뀌대. 아, 이 문제는 시어에 대한 해석을 위에 보기 방식대로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구나. 보기에서 말하는 뭐야? 객관성 또는 보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어를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1번, 2번, 4번은 괜찮은데 3번 저 새끼 모르겠어. 요러고 접근해 가는 거야. 그 다음 가보자. 5번.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나에서 달빛을 맑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취향을 드러내겠군. 이러면 나쁜 새끼 하고 답이 나와버린 거야. 뭐 때문에 답이 나왔을까? 이상한 글자가 하나 있어. 너무 쉬웠어, 이상한 글자. 그래서 내가 볼펜 던져버린 거였어. 얘들아, 뭐가 있어?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 여기. 희망. 밑줄. 이 시에 지금 희망 얘기하고 있니? 지금 분명히 그 다음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26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황혼기를 맞이한 박목월 선생님의 맨발의 청춘, 맨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 그래?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 달빛에도 희망이 있니? 그냥 조용하게 사는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희망에 대한 얘기가 없지. 사실은 문제가 개 어려웠거든. 그런데 5번에 희망이란 한 글자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었어. 알겠어? 현아야? 알겠지? 이게 있었던 거야. 승우 알겠어?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 3번은 이럴 때는 안녕 이래 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3번에 아까 전에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말라 그런 거야. 이해하겠죠? 그 다음 25번. 단어만 잘 찾으면 됩니다. 자, 25번 정답은 3번이에요.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이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랬습니다. 3번 보자. 디귿,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지배 크기에 대한 사항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진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디귿 봅시다. 디귿, 나에게 지배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표정이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었다 라고 했어. 뭐가 잘못됐을까? 3번에 단어 12. 인사야, 뭐가 잘못됐어? 그렇지, 변화. 변화가 있었니 없었니? 시작 얘기야 얘는. 맞지? 그리고 나서 얘한테 나중에 조금 조언을 듣는 거지. 야, 네 집 겁내 크거든 새끼야. 맞잖아. 얘가 뭐라 그래? 우리 니네 집에 너 혼자 사는 것도 남아서 누구 살아? 네 마누라랑 네 애 살잖아. 야, 그런데 국화를 같이 키워요. 그러고도 집이 작아요. 그건 네 마음이 잘못된 거 새끼야.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게 아니지. 봐봐 얘들아, 지금 푸는 거. 지금 우리가 쫙 풀었던 모든 문제에 다 뭐가 있었어? 이상한 단어가 있었지. 수능 생각보다 되게 황당해. 이거 얘들아, 사설 아니야. 교육청도 아니야. 이거 뭐냐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직전에 표본으로 삼아보려고 낸 문제들이야. 그러면 선생님 사설은 좀 다르겠네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 교육청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맞아떨어질 거야. 자, 그 다음 가보자. 26번. 다음에 따라 가하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가에서 화자는 유잔하게 유자가 열리는 자연의 섭리에 주목해 나이듦을 당연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 이견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이랬습니다. 가에서 화자는 유잔하게 유자가 열리는 자연 섭리에 주목해 나이듦을 어때? 당연하다. 왜냐면 나이든 거 어때? 여기서 황혼기를 맞이했다는 게 있으니까 나이듦을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다에서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 이견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 사양하지 않는 집 어디 있니 얘들아? 자,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양 않고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많네 라고 했지. 여기서 뭐야? 네 집이 이미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 이견을 포용하는, 자 여기 이견 봐봐. 아, 집이 이견을 포함한 거야. 아, 그래요. 뭐 저희 집은 뭐 현우도 들어와 살고 얘나도 들어와 살고 뭐 다 같이 살면 되죠. 뭐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개념이 뭐 이런 개소리 하고 있니? 아니지. 이견이 잘못됐지. 그렇지? 자, 2번. 가에서 화자는 신비로운 경사감에 주목해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 다에서 글쓴이는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는 뜰에 주목해 더불어 사는 삶, 가치를 드러내고. 뭐가 잘못됐을까? 더불어 사는 삶. 여기서는 그게 아니지. 국화까지 너희 집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방금 현우랑 예나랑 다 우리 집에 들어와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지. 이렇게 헛소리들을 해놔 사실은. 자, 3번. 자, 다에서 글쓴이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는 현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해되지. 좀 쉬운 선지지.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게 있니? 자연으로부터? 자연의 위로. 이 글의 주제에 있어 없어? 흐름에 있어 없어? 얘들아? 없지. 자, 그 다음 5번. 가에서 화자는 기우는 세계에 주목해 황혼기의 불완전함을, 이러면 오 땡큐 됐지. 지금 황혼기에 어때? 조용하고 편안함을 얘기하는데 경사라는 이유 하나로 불안해. 뭐 미끄러져? 지금 스키장에 올라와 있어? 개소리하고 앉아있죠. 그거 틀렸고,
뒤에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 이것 또한 잘못됐어. 집에 가서 그 근거 다시 읽으면서 몇 프로씩 깨달았는데도 아닌지도 써와야 돼. 그러니까 잘 봐 얘들아 숙제가 이거야. 목금토중 지금 이거 나눠줄 거야. 뒤로 주고 목금토에 이거 복습을 해야 돼. 알았지? 다시 지금 까먹은 상태로 해봐야 되는 거야. 나머지 풀어오지 마. 다음 시간에 풀 거야. 이거 시험지 그대로 갖고 와야 돼. 숙제장도 가져와야 돼. 작은 건 숙제고 큰 거는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두 번째. 비문학지문 지금 오늘 3개 분석했지? 첫 번째 독서론, 두 번째 SF, 세 번째 어때? 공공 이것들이 다 까먹었지 니네. 공공의 무슨 뭐 언론, 공공 언론 뭐 있었잖아. 그 3가지 지문을 단락별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세 번째 거는 말로 설명해 줬지. 첫 번째 뭐 있었어? 이래서 그랬더니 저널리즘. 근데 그게 부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처하려고 공공저널리즘. 그것을 약간 사회탐구 중학교 때 노트 정리하듯이 단어를 중심으로 정리해. 알았지? 문제를 중심으로 글을 다 요약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단어 무슨 단어가 핵심이고 얘네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오는 거야. 원래는 다음 시간에 오늘 천지문을 주려고 그랬는데 천지문을 다시 다 처음부터 저번에 오이 수업할 때 나눠줬던 거인데 안 했지. 다 갖다 버렸지 니네. 크리스마스 페이지로 갖다 썼지. 잘했어. 다시 나눠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또 연습을 좀 해볼 거야. 그걸 가지고 연습하면서 매일 너희들한테 글 읽는 훈련을 시키고 방법을 가르쳐 줄게.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비문학부터 먼저 점검을 할 거야. 자, 그게 이제 천지문 숙제 다음 주부터 나가는데 이번에는 이 3 지문만 분석 잘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오늘 3 지문 푼 것과 문학 푼 거, 시 하나 푼 거에서 선생님이 풀이해 준 것들 다시 가면서 이해를 해와야 돼. 여기에 근거가 있어. 이렇게 됐던 거구나.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구나 하는 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3번째 숙제가 하나 있어. 오늘 집에 가서 매삼비랑 매삼문이라는 책이 있어. 예비 사지 마라 얘들아. 너희는 매삼비랑 매삼문이라는 책이 있어. 키 출판사라는 데서 나온 거야.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매일 3개씩 비문학, 매일 3개씩 문학이거든. 미쳤냐? 우리 국어만 할 거야? 이런 게 바로 다 출판사에서 장난질인 거야. 그래서 우린 뭐 할 거냐면 매일 비, 매일 문이야. 알았지? 매일 비문학 하나, 문학 하나인데 지금부터 잘 들어. 우리가 지금 2월 어느 날까지 교육의 목표가 있어. 이게 1차 목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 선생님 수업 열심히 따라오고 선생님 숙제 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귀찮게 해도 돼. 물론 이제 나도 매삼비랑 매삼문 다시 풀어봐야 되긴 해. 안 풀어본 질문들이 많으니까. 근데 선생님도 앉아서 혼자 와인 마시면서 이러면서 풀어볼게. 근데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근거 설명을 해줄게. 나 지금 목표가 매삼비, 매삼문 다 외워버릴까 생각 중이야. 선생님 그 정도 머리가 돼요? 순간 IQ 300이라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근데 1차 목표는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시간 재지 않고 풀잖아. 확실하게 (100점이) 나와야 돼. 심지어는 가채점이 다 동그라미가 될 정도로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1차 목표야. 그런데 신기한 건 올해 가르친 애들의 80% 열심히 하던 애들이야. 다 되더라.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이 한 5월, 6월 넘어가잖아?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제 시간 안 재고 풀면 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10초 아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이제 2월 넘어가고 개념 설명 다 해주고 나잖아.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모의고사 푸는 훈련을 시킬 거야. 근데 모의고사 푸는 훈련이 좀 약간의 독특함이 있어. 선생님이 킬러 문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 어려웠다 나중에 풀라는 얘기를 해줬잖아. 그 문제를 먼저 찝어줄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별표 쳐놓고 센스 있게 넘어가지 말고 센스 있게 도전해봐야 돼. 뭘 도전해봐야 되냐면 그날도 얘기 또 해줄 건데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맞닥뜨려보자. 6번이 어려워. 내가 별표 쳐놓으라고 했어. 6번 읽어보잖아. 기분이 작 같아질 거야. 그걸 기억해야 돼. 12번이 어려워. 풀려고 했더니 안 보여. 그래서 기분이 갑자기 작 같아지면서 땀이 나야 돼. 아, 이런 문제구나. 지금은 실수해도 돼. 선생님이 의도한 바는 뭐냐면 수능 갔을 때 그 느낌이 드는 초반에 얘를 어떻게? 컷, 세모 또는 별표 넘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두세 문제를 넘기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찾는 거야. 수능은 진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문제 배치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경향이 되게 커. 그거를 우리가 안 속아버릴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내년 11월 19일 날 저녁 9시 반쯤 선생님한테 아싸 대박 뽕 이러고 연락이 올 거야. 다 나와. 파크하얏트 22층 아니면 지하로 내려와. 팀버하우스가 좀 늦게까지 좋겠다. 내가 거기 집에 있는 데 얘기해 놓을게. 너희는 술을 못 마시니 며칠 동안은 좀 기다리고 살짝 뺏어 먹은 건 알아서. 알았지? 불법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계시네요. 자, 아무튼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거야. 이해되겠지? 자, 오늘 기억할 거 수업에서는 모든 선지의 정답은 지문 안에 있는 걸 나 오늘 확인시켜줬어. 그 단어 찾아서 근처 파보면 다 나와. 이해됐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 다들 수고했어. 음료수 잘 마시고 즐거운 한 주 되고 일요일 저녁에 푹 쉬고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보자. 수고했습니다.